선생님, 땡땡땡땡 오행침구학회 미주 지부라고 있는데 땡땡땡 보사법을 안 쓰면 효과가 없다는 듯이 여기 보수교육에서 만난 한의사분이 주장하는데 그 보사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요? 말씀드렸듯 저는 그들의 보사법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질문은 단순히 침을 꽂고 사암침을 행할 때 원부방사라든지 영수보사라든지 호흡보사라든지 등등의 어떤 스킬과 관련된 보사법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 학교에서 주장하는 사암침법만 참이다. 아마 그것을 주장하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땡땡땡 오행침구학회가 어떤 곳인지 저는 잘 알아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사암침 발전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절대로 제가 폄훼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질문 주신 분도 마찬가지. 사암침법이란 무엇인가?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이게 사암침이야. 코를 만지고 아니야 코처럼 생겼네 이게 사암침이야. 허벅지를 만지고 사암침.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일부만 만지고 이거다 저거다 말합니다. 객관적인 증명으로 사암침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사암침법 명칭의 유래, 두 번째 사암침법 시주와 사암두이는 누구인가. 사암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예요. 원래는 오행침법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오행침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일본에는 오행보사법이라는 명칭으로 오행침법을 씁니다. 그러면 그것과 사암침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암침법의 시주와 사암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사명당 송운대사가 사암침법을 창시했다. 사암두인은 사명당 송운대사를 말한다. 사암두인 침구요결에는 사명당의 수제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허임이 사암두인은 아닐 수 있어도 사암침법은 그로부터 비롯됐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산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가 사암침법의 창시자다 말하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오행보사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오행침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암침과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거 카피한 게 사암침법이야. 그러니까 사암침법의 시주와 사암두인에 대해서도 코끼리 코 만지기, 꼬리 만지기, 허벅지 만지기. 아키팡초하면 전 세계적으로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입니다. 차이니즈 메디신. 물론 이 책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한의학자, 그리고 중국의 한의학자, 일본의 한의학자,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침구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의 학자들이 여러 번 회의 끝에 확정한 WHO 스탠다드 아큐팡처 포인트 로케이션스 북이 만들어졌지요. 하지만 우리 솔직히 말하자고요. 아큐팡처 하게 되면 무조건 전 세계는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옛날 먼 옛날 동이족이 석침을 만들어 중국 본토에 전해주었다. 침술의 원조는 우리다라고 주장한들 황제내경 영추소문편에서 비롯된 게 정립된 의학으로서의 침구학은 황제내경이에요. 물론 어떤 국뽕에 취한 사람은 황제내경도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지만 거기선 더 이상 코멘트 생략. 국뽕도 유분수지 어디 그 국뽕을 거기다 갖다 붙여. 저 사대주의자 아니에요. 왜? 우리는 사암침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키팡초 하면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으로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침순의 원조는 우리야라고 얘기한들, 아니 옛날엔 호주 땅이 애버리진 땅 아니었어요? 옛날엔 미주 대륙이 아메리칸 인디언 땅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지배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국뽕으로 주장할 게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의학 사암침법을 발전시키는 거야. 이게 자긍심을 높이는 거거든. 답답해서. 어쨌든 오행침법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사암침법이라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리고 사암침법의 시조는 사명당입니까? 허임입니까? 지산입니까? 사명당의 수제자 아무개입니까? 아니면 일본입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정리도 안 돼 있으면서 우리가 사암침법을 글로벌 의학으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사암침법의 명칭과 유래 먼저 살펴보는데, 불치병에 걸린 한 청년으로부터 사암침법이 탄생합니다. 사암도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 보면,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사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증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적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소라고 단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여러분, 여기 대장허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장허증이란 장염을 말합니까? 장질부사를 말합니까? 변비에 걸린 걸 말합니까? 설사 걸린 걸 말합니까? 그런 병을 말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한 개개의 병증들이 대장허증 또는 실증에 근거한 병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비 있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설사 좀 했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여기 불치병에 걸린 한 청년은 자기의 세 동생들 그리고 장조카가 이러한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죽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웠겠죠. 아니, 세 동생들도 죽었고 장조카도 죽었어요. 같은 병으로. 집안의 내력일까요? 그런데 이 청년도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널리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물었는데 단 한 사람도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깨달은 것으로 보니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 대장허증이었어. 즉 적어도 이 불치병에 걸린 청년의 경우에 이 병증에 한해서는 대장허증, 즉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 허증에 따른 아주 난치성 병증이었다.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청년 마침내 극복하다. 하고와 모태부적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무슨 병입니까? 절대로 깔때기가 아니고요. 우리 방송의 왕 시청자님들,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사암침 연구를 하고 임상에 적용했던 수많은
학자들과 함께 확인한 결과, 임상한 결과, 이 병은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림프암이에요. 림프암. Common cases of swollen cervical lymph node. 그러니까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산기로 되며 풍질도 되고, 이것을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 그림이에요. 이거 림프암이에요. 림프암.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격렬이 아니면 여신한 처리를 어찌 알까 보냐. 청년, 불치병에 걸렸던 그 청년이 마침내 이 병의 원인 그리고 치료법을 밝혀냈지요. 그리고 그분은 대장정격이라고 규명한 한 보사법으로 그 병에서 해방됩니다. 완치되지요. 림프암이에요. 이거. Warning sign of lymphoma. 그러니까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혈액이 아프고 재채기를 잘하며 등등, 그것을 또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면 이 림프암 사인, 이 징후와 똑같습니다. 100%, 100% 림프암이에요. 호지킨스 디지즈라는 병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림프암 하게 되면 광의적으로 두 개의 병증을 논합니다. 하나는 호지킨 림포마, 또 하나는 그보다 양상이 조금 다른 난호지킨 림포마, 즉 비호지킨 림프암,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이 내용을 확대해서 읽어드리면 First described in 1832 by Dr. Thomas Hodgkin. 1932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이 림프암 논문을 첫 번째로 발표해요. 그런데 청년, 불치병에 걸렸던 그 청년이 후에 깨닫기를 이거 대장증후야, 대장허증이야, 즉 대장정격을 쓰면 치료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그 병은 림프암인데, 언제 깨달으셨어요? 그 청년은 사명당의 수제자 삼도인의 림프암 원인과 치법 규명은 호지킨보다 적어도 240년, 50년 정도 앞섭니다. 즉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여기 품부 부족은 내 타고난 능력이 부족해서 라는 말이에요. 내가 좀 아둔했나 봐. 그래서 이거 깨닫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진즉 깨달았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격렬이 아니면 이 여신한 자리를 어찌 알까 보냐. 만약에 사명당의 수제자 그분이 그 청년 황연학이라면, 그러면 200년 그 이상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이 규명된 거예요. 그 청년에 의해서. 임진왜란, 선조 25년부터 31년까지의 외인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 그러니까 만약에 삼도인이라는 분이 사명당의 수제자가 맞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 선조 25년 이전에 태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10수년 동안 연구한 끝에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명당에게 가서 의승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사명당을 도와서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오셨다면, 그렇다면 토마스 호지킨보다 그건 250여 년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류 한의학계 참 답답해. 옛날 이런 노래 있어. 이 참 답답해. 뭐 브라브라 나가는 노래 있는데, 저는 목격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옛날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가이드가 한국인 가이드가 패키지 여행으로 갔었거든요. 대형 박물관에 구텐베르그 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여기 보세요. 유럽 최초의 금속 활제에 의한 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요, 원래는 이것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지가 발견된 이후, 즉 직지가 이 구텐베르그 성경보다 앞섰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문구를 세계 최초에서 유럽 최초로 바꾸었지요. 여러분, 삼침의학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았고 집대성 삼경 주석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불제병을 앓았던 그 청년의 병은 림프암이에요. 삼침법의 우수성은 이런 것 가지고 주장해야 돼요. 토마스 호지킨보다 근 250여 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했다.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해야지. 객관적으로. 답답해서. 각서라고. 어쨌든 토마스 호지킨보다 250여 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왜 사암침법인가? 그리고 왜 사암도인인가? 독학으로 의학 공부와 연구를 통해 림프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혀낸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은 황연학입니다. 여기 황연학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주류 한의계에서 논문으로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1973년이에요.